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7월 27일 화요일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우리 시장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미국발 손풍을 받고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한 우리 시장은 지금은 등락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소식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사교육을 사실상 금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홍콩 항생지수가 특히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 넘게 빠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고요. 상해 종합지수 역시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을 받고 코스닥 시장이 지금 파란불로 전환된 모습인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양대 시장은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강보 합세를 유지를 해줍니다. 장 초반에 상승분은 많이 반납은 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감할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3,232선에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약보합세를 보입니다. 1,046선에서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 초반에는 모두 빨간불 켜내더니 지금은 모두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률이 그래도 가장 큽니다. 1.5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떤 불을 켜고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5개 종목 사이에서도 역시나 엇갈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SDI는 2분기 실적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3%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LG화학도 잘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역시나 엇갈린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지금은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게임 관련된 두 종목만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1%대 강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펄어비스는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6위부터 10위 종목 사이에서도 혼조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시즌이 그래도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는 소폭의 강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은 저와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오늘장 인기 검색어를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 여러분 안녕! 스톡피아의 주식 요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화요일이죠. 저는 사실 어제 새벽에 이것저것 하느라고 이제 잠이 너무 늦게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현대인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하루 평균 8시간을 자줘야 또 건강한 숙면 습관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스톡의 여러분들은 하루 평균 8시간 숙면 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 숙면을 위한 건강하면서도 또 간단한 팁들 3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햇살을 받으면서 30분간 산책하기입니다. 이게 산책이라는 말처럼 격렬한 운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간단한 산책만으로도 이 수면 습관을 좀 개선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늦게 자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건데요. 물론 이 피로회복에 숙면만큼 좋은 건 없지만 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자기 1시간 전에 TV와 스마트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기인데요. 사실 저도 이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스톡의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건강한 수면 습관 만들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중에서 주목받았던 핫한 종목들 1위부터 10위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1위는요, 포스코가 차지를 했습니다. 2위는 삼성전자고요. 3위는 아난티, 4위는 KG ETS, 5위는 삼성 SDI까지 이름을 올렸고요. 6위는 알체라, 7위는 HMM, 8위는 카카오,
9위는 팜스토리, 마지막 10위는 이마트까지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오늘도 좀 다양한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종목은요, 아난티입니다. 저희 순위에서 다룬 건 처음인 것 같죠? 이 남북의 직통 연락선이 복구됐다는 소식에 오늘 남북 경협주가 들썩이고 있다고 하네요. 리조트 개발업체인 아난티는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로 꼽히기도 하죠. 아난티는 또 2008년 5월에요. 금강산 관광단지에 금강산 아난티 골프앤온천 리조트를 건설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바가 있기도 하죠. 이 밖에도 일신석재와 또 인디F, 신원과 한창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늘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남북이 지난해 6월 9일에 북쪽의 일반적인 단절로 끊긴 직통 연락선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면 복원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6월 9일 북쪽의 일반적인 단절 조처로 남북을 잇는 이 통신 연락선이 전면 단절된 지 무려 14개월 만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아난티 살펴봤고요.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올 2분기 사상 최다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 SDI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 30.32%가 늘었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의 매출액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증가한 오늘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건 중대형 전지와 자동차 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 소형 전지 부문 등에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면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 SDI 관계자는요, 자동차 전지는 유럽 주요 고객향 매출의 확대로 수익성이 계속되면서 분기 흑자 전환했고, 또 에너지 저장 장치는 미주 전력용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면서 신규 모델 공급의 시작으로 자동차 전지 부분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면서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마트인데요. 스타벅스 코리아 최대 주주로 올라선 이마트가 오늘 4%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이 이마트는요, 오전 11시 40분쯤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키운 건데요. 이마트는 오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보유하고 있던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5% 중에 17.5% 추가로 인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마트는 기존 지분의 50%를 포함해서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총 67.5%나 보유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살펴봤는데요. 아난티, 삼성 SDI, 이마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슈들로 돌아올게요. 스토기 여러분, 안녕! 네,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장 인기 검색어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저와 함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해주면서 장 초반에는 주가가 잘 가줬는데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는 주가가 좀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3년 만에 매출 1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약 2조 7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2018년 4분기 이후로 최고 성적표를 썼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이 호실적을 견인했고요. 하반기에도 낸드 플래시 부문 턴어라운드까지 이뤄서 실적 호조를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 청약 마지막 날입니다. 오는 4시까지 지금 청약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번 청약에서는 중복 청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청약 자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청약 중에서 시간이 우선인 청약만 유효하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흡수 합병한다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는 존속을 하고요. 나머지 두 회사는 소멸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여러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또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한번 종목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맥스트의 종가 상황을 차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의 종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따상을 기록한 이후에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메타버스주들 오늘 희비가 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두 종목을 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맥스트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관심이 많은 만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맥스트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따상으로 직행을 했고요. 거래량도 꽤 많았습니다. 맥스트는 증강현실 분야에서 원청 기술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맥스트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알체라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알체라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일단 종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가 30%를 가득 채워서 올랐다면 알체라는 25%대의 급락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25.09% 빠지면서 39,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체라가 이렇게 급락한 이유를 살펴보면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고문이 나가고 있는데요. 알체라의 사업 모델은 안면인식 사업과 이상 상황 감지 사업, 데이터 사업이라면서 최근에 각종 언론과 SNS, 온라인 방송에서 알체라를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알체라 사업 모델 중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접 사업 모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을 악재로 받고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우리 시장 역시도 장 초반에는 양대 시장이 모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내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파란불로 전환한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마감한 우리 시장인데요. 어떻게 마감을 했을지 화면을 통해서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0.24%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3,232.53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는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정강 후약의 장세가 펼쳐졌는데 횡보하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마감을 앞두고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전일 종가와 동일하게 45만 2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SK하이닉스는 다시 또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0.85%가 빠지면서 11만 6천 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삼성전자도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을 이어서 보시면 LG화학은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삼성 SDI는 호실적에 힘입어서 3.12%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76만 원에 형성이 됐고요. 현대차도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은 장 초반에 잘 가더니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좀 짚어보시면요. 철강 및 금속과 운수창고 업종은 1% 넘게 올랐고요. 은행과 종이 목재 업종도 1%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유통업종에서도 0.82%의 강세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실업과 섬유 의복 업종에서는 1%대 하락률이 관찰됐고요. 의료 정밀과 비금속 광물, 서비스업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급 사각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고요. 개인 투자자는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71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2,293억 원을 담아냈지만 개인 투자자는 2,815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은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최근 5거래일 동안 새 수급 주체가 어떤 양상을 펼쳤는지 한번 보니까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어제는 매도를 하더니 오늘은 매수로 전환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 잘 가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약보합권에 들면서 마감했는데요. 종가는 1046.5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은 어떻게 보냈는지 코스닥 시장도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오늘 하루 일과를 좀 살펴보니까요.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어떤 불이 켜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게임과 관련된 두 종목만 빨간불을 켜줬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나란히 지금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켜더니 모두 약보합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도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시세는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4,7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K 머티리얼즈도 강보합권에 들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세 종목은 1%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시면요. 운송 업종에서 2.6%의 급등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건설과 음식료, 담배, 비금속 업종도 1%대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컴퓨터 서비스 업종도 0.57%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오락 문화 업종은 2% 가까이 빠졌고요. 인터넷 업종도 1.22%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방송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 업종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새 수급 주체들이 어떤 수급 양상을 펼쳤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냈고 개인 투자자는 받아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615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38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1,025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쳤는지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선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받고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에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내일 우리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하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